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입니다. 저는 지금 영종도에 와 있는데요. 바로 제규어의 첫 번째 전기차죠. 이 옆에 보시는 아이페이스 시승을 위해서 영종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대기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날입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상당히 높은 날인데요. 이런 날에 또 전기차 시승한다는 것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페이스의 한번 지면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페이스는 제기어의 전동화 전략 첫 번째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기어는 앞으로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2020년까지 모든 차종에 전동화 모델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에는요, 궁극적으로 이제 배터리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난다는 계획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XJ의 배터리 전기차 모델을 2년 내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2023년에 풀 모델 체인지되는 XE 그리고 XF도 배터리 전기차로 대체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요 거의 모든 모델에 전기차가 포함될 전망인데요. 전체 모델 라인업에 전동화 차량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볼보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제규어는 2016년부터 포뮬러 2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전동화 기술을 레이스를 통해서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레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양사차 개발에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페이스 전용 레이스인 아이페이스 이트로피 레이스도 직접 개최하고 있는데요. 전동화를 위해서 참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를 영종도 일대에서 시승을 시작하고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낀 것은요, 아, 전기차가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감이었습니다. 시승 내내 전기차라는 생각보다는요, 고성능 스포츠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단순히 전기차에서 기대하는 이 가속 성능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날렵하게 움직이는 모습은요, 효율성과 배출가스 제로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 전기차의 모습을 있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규어가 전기차를 과연 잘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좀 의구심이 없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규어는 아이페이스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새롭게 설계를 했는데요. 차체 구조의 94%를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어떤 제규어 차량보다 높은 비중인데요. 배터리도 차체 하부에 평평한 형태로 배치를 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팩 전체를 일체형으로 설계를 해서 차체에 단단히 고정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차량의 비틀림 강성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차량 전후 무게 배분은 50대 50으로 맞췄고요. 서스펜션은 전륜에는 이제 F페이스와 같은 WC1 타입이고요. 후륜은 F페이스에 사용된 것을 조금 발전시킨 일체형 링크 타입입니다. EV이면서도요 주행 성능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제규어의 자세, 태도가 좀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국내 출시된 차량의 경우에는 HSE 모델 이상에서는 차량의 전고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이페이스는 최고 출력 200마력의 전기 모터를요 차량의 전후에 2개 이렇게 탑재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최고 출력 400마력, 최대 토크 71.0, 그리고 0에서 100km까지 가속시간 4.8초의 스포츠카 수준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에는요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차체의 높이를 올려서 험로 주파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형제 브랜드인 랜드로버의 노하우가 조금 전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체 설정은 부드럽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 같은 요철을 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의 안정적인 자세, 플랫한 자세가 쉽게 무너지질 않았는데요. 미세한 요철에는 다소 이제 스티어링 휠이나 시트로 자잘한 진동과 흔들림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살펴보니까요, 윈터 타이어가 좀 장착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작은 요철에서 이러한 다소 거친 진동이 느껴진 이러한 부분은요, 타이어의 크기와 종류를 좀 달리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핸들링 반응은 온화하면서도 좀 정확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전해지는 도로의 정보도 다양했는데요. 최신 제규어 모델 중에는 초기 응답성이 좀 과민하게 느껴져서 좀 불만이신 소비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러한 성향이 좀 안심하고 스티어링 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와이닝 로드에서 주행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요, 차량의 중심이 낮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앞뒤 무게 균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전자 제어를 통해서 억지로 차량의 주행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요,
차체의 견고함 그리고 무게 배분을 통해서 뛰어난 핸들링을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Pace에는 배터리 전기차 특유의 기능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생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2단계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나 코나 EV 같은 배터리 전기차 대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죠. 요즘에는 이제 브레이킹 없이 가속 페달만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생 브레이크의 강도를 높음으로 설정을 해주면요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내 주행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다른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요 회생 브레이크의 강도가 커지면 차량의 울컥거림도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동작을 더 부드럽게 하면 울컥거림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는 줄어들어서 편리해진다고는 하지만 가속 페달을 더 민감하게 조절해야 동승자들도 편하게 탑승하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 강도를 국산 전기차들과 같이 좀 더 세분화하는 것도 좀 차후에 중요한 개선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배터리 전기차에는 없는 엔진 사운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사운드는 내연기관 엔진의 으르렁거리는 이러한 울림들과는 좀 다른 음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엔진음을 그대로 보탠 것이 아니라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들으면 상당히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전통적인 엔진 사운드와 전기 모터가 좀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가 오버랩되는 그러한 성격의 음색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가상 엔진 사운드 제너레이터 기능은요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 기능인데요. 주행할 때 소리가 좀 크게 나지 않는 이 배터리 전기차 특성 때문에 가상의 엔진음을 통해서 주변 보행자들에게 내 주변에 전기차가 지금 주행하고 있다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안전 기술이기도 합니다. iPace의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의 개발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초기의 사운드는요 SF 영화에 나올 법한 상당히 독특한 윙윙거리는 사운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들은 주변 보행자들이요 소리가 나는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나? 하고서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경우가 많아서요 현재의 음색으로 변경됐다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보행자뿐만 아니라 이제 시각장애인과 안리견들도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음색을 좀 변경을 했다고 하고요. 주행 속도에 따라 음량도 달라집니다. 가상 엔진 사운드는 20km 이하로 주행할 때 작동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가상 엔진 음을 발생시키는 스피커는 이 라디에이터, 전방 라디에이터 그릴 뒤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안전 기능이기 때문에 끄거나 켤 수 없이 항상 작동이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9년 7월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는요 저속 주행 시에 무조건 56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제규어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든 회사들은 모두 이제 가상의 엔진 사운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거죠. 이제 테슬라가 대표했던 프리미엄 고성능 전기차까지 국내에서도 전기차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iPace는 공간 활용성에서 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넉넉한 2열 공간 그리고 적재 공간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요 국내 출시된 그리고 출시 예정인 경쟁 모델들보다 짧은 주행거리 333km의 짧은 주행 가능 거리는 좀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은 판매 가격도 선택의 신중함을 기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통 있는 제규어 브랜드가 처음 선보인 주행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배터리 전기차라는 데서 기존의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배터리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iPace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는데요.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망설임 없이 용기를 내서 전기차를 구매해도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이었습니다.